모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플래시 세례로 네 분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먼저 네 분의 첫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홈캠 연출을 맡은 오세호라고 합니다. 여기 영화 보러 먼 길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캠에서 성희 역으로 인사드리는 배우 윤사입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홈캠에서 지우역을 맡은 윤별아입니다. 저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나오나요? 네, 저는 수상한 남자 수림 역할 맡은 권혁이라고 합니다. 날씨 더운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계실까요? 네. 제 자리에서 잘 보이지 않는 관계로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자기만의 방을 통해서는 아주 따뜻한 성장 드라마를 선보이셨는데 이번 작품 홈캠은 집이라는 그 공통점은 있지만 공포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작품을 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러니까 홈캠이라는 이 소재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공포라는 게 낯선 곳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공포보다는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균열에서 저는 공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홈캠은 일상에 많이 닿아 있고 또 공포 장르를 통해서 그걸 보여준다면 관객분들이 무섭고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게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또 이 영화에서 홈캠은 보통 집을 보호하거나 이게 사람을 지켜보거나 이게 삶의 안전고리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삶의 안전고리 역할을 하는 홈캠이 반대로 나에게 위협적인 어떤 존재가 된다면 그런 설정도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현실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 공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세아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겁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작품과 배역의 어떤 매력에 끌려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그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제외하고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대본을 읽을 때 성의로 분하는 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님 뵙고 처음 책상 작업을 같이 하는데 너무 신나서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너무 신나서 제가 막 일어나서 모션까지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 뜨겁게 불이 붙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홈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를 경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분 배우께도 더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지우를 연기한 별아 배우는 공포 장르여서 출연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시나리오를 보니까 빙의되는 장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본 빙의 연기는 어른분들이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제 나이에 이렇게 어려운 연기를 하면은 저도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기특한 대답인데요. 쉽지 않은 역할을 정말 용기 있게 선택을 했고 또 너무나 완벽하게 표현을 해냈습니다. 자, 우리 권혁 배우님은 첫 공포 영화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을까요? 네,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공포 영화를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니고 평소에 되게 겁도 많고 좀 그런 편인데 우선 시나리오가 정말 너무 흥미롭게 읽혔고 그리고 수림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겁도 많이 났는데 이 캐릭터를 내가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겁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그 공포라는 장르 그리고 수림이라는 캐릭터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아 선배님이 출연을 하신다는 걸 들은 상태로 제가 이제 제안을 받게 된 거여가지고 너무 또 행복하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주 극을 절정으로 이끄는 반전의 인물을 연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강렬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가장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뉴스앤 배우주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화 잘 봤습니다. 그 배우분들께 공통으로 보통 공포 영화 촬영장에서 좀 기이한 일이 있으면 대박이 난다고 하잖아요. 혹시 그런 에피소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세아 배우님께 또 따로 제가 알기로는 공포 영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메인 주연 맡으셔서 이끄신 소감 궁금하고 또 극 중에 다 큰 딸을 8살 아이로 보는 엄마 역할인데 좀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건 제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현장 홈캠으로 촬영할 때가 좀 많았어요. 홈캠으로 뭐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접 찍은 장면도 많고,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하려고 하다 보면 와이파이로 다 연결해서 막 동시에 뭐 3개, 4개 이렇게 돌릴 때가 있는데 이게 촬영할 때마다 이상하게 계속 끊기는 거예요. 이게 홈캠이 계속 꺼지고 녹화 버튼이 안 눌리고,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새로 이제 공유기랑 새로 이렇게 달아놨는데도 이게 꼭 귀신 장면만 찍으면은 이게 홈캠이 이제 꺼졌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거 뭐야 무서워 약간 이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다른 배우님들께서는 촬영 중에 그런 공포를 느낄 만한 에피소드가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권혁 배우님. 네, 저도 하나 있었는데 굿장면 촬영을 할 때였는데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촬영하는 도중에. 그래서 약간 살짝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무당 자문해 주신 선생님께서 현장에 와 계셨어요. 뭐 이런저런 자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혹시 머리 어지럽지 않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지금 잠깐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제 등에 이렇게 손을 대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갑자기 쫙 돋으면서 이제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그때, 그래서 진짜 귀신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팔에 소름이 돋았는데요.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이어서 우리 윤세아 배우님께도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출연하시게 된 소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참 영화의 준비 작업을 성실히 했었고, 그리고 좀 순차적으로 촬영이 참 무던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그냥 맡기면 되는 그런 역할이라서 그냥 매신 빠지지 않고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지 그렇게 제가 힘들거나 뭐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잘 짜진 판에 그냥 잘 놓여진 그런 기분이었고, 힘들다기보다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포 영화 출연이 이번이 사실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현장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제일 많이 정말 진심으로 소리를 많이 질렀고 또 저 모르게 준비해 놓은 어떤 소품들, 장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 촬영을 잠깐 쉬어가야 될 정도로 예, 그렇게 많이 놀라면서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쓰지 못하는 거죠? 너무 놀라서. 네, 감독판을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윤세아 배우님이셨습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됐을까요?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크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실 때 실제 홈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촬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촬영과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 연출의 주안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캠으로 촬영하는 것과 이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찍는 거는 공통되게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홈캠은 성희가 이 딸을 지켜보기 위해서 집에 세팅하는 소품이기도 한 게 좀 가장 큰 차이였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잘 찍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희라면 지우를 보기 위해서 어디에 홈캠을 두고 지우를 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배치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샷이나 뭐 그런 걸 위해서 배치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조악하더라도 좀 잘 보일 수 있고 어디서든지 지우를 잘 지켜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일단 조금 일반 카메라를 놓는 위치와 좀 달랐던 것 같고 이거는 뭐 연출적인 것보다도 가장 크게 체감이 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홈캠을 촬영을 할 때는 화각이 넓고 이 집 안에 곳곳에 설치해 놓은 상태로 동시에 돌리다 보니 집 세트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텝도 없고 오로지 홈캠만 돌아가고 있고 덩그러니 배우 혼자 세트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탁 닫는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연극처럼 느껴지기도 하겠다, 외롭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기존 촬영을 다 끝내고 그 촬영 분량을 그대로 홈캠으로 다시 찍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정확히 해냈었어야 됐고 기억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홈캠이 하나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제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테스트 받는 기분? 네. 약간 네, 혼자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었어요. 잘했죠?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연출의 주안점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그 뭐 이거 전체적인 그 홈캠의 방향에 대해서 좀 그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공포 장르를 띠고 있고 이 무섭게 만드는 게 제 1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객분들에게 그 무서움을 그 더불어서 좀 밀도 있는 스토리와 감정 라인 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즐기게 하려고 노력을 배우들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공들여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관객 입장에서는 요즘 홈캠 설치한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좀 현실과 맞닿아 있는 만큼 참 강렬하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W 임가희 기자입니다. 저 권혁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이제 오컬트 영화가 붐이 되면서 무당역을 맡는 배우들도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무당역 맡으면서 어떻게 주안점 두고 만드셨는지 그리고 좀 캐릭터를 만드는데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본
한국 영화들 중에서 되게 강렬한 연기를 펼쳐주신 그런 동료 선배님들, 배우분들이 계셨어요. 무당 역할을 맡으셨던. 지금 딱 떠오르기만 해도 떠올라지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최대한 그분들의 모습을 관객분들께서 보시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저거 내가 어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좀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영화나 그런 것들은 오히려 참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다큐멘터리를 되게 많이 봤어요. 유튜브랑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하고 하면서 한동안은 제 알고리즘에 계속 굿하는 것만 계속 올라와서 제가 하루에 막 6시간씩 보고 그랬거든요. 내려도 계속 굿장면만 나올 정도로 계속 그냥 유튜브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구슬하는 장면은 촬영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굿하는 장면은 준비할 때가 훨씬 힘들었고 준비하는 과정이나 그런 이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믿음을 갖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저한테는 힘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촬영할 때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믿고 그냥 내려놓고 하자 약간 이런 생각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려놓고 연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저희가 보기엔 신들린 연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해 갖고 오셔서 준비를 진짜 열심히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저도 지켜보는 내내 너무 재미있어서 역할 본분을 망각할 정도로 무릎 꿇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저도 몰입해서 재미있게 봤던 그런 장면이에요. 어땠어요, 별아? 우리 별아는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어려웠던 장면, 구슬할 때는 또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천 안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잡고서는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게 팔 아파가지고 조금 힘들었어요. 그럼 굿장면 말고 전체적으로 연기할 때 또 다른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연기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빙의 되었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지우가 빙의 되었을 때 중간중간에 소리 지르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이 친구 괜찮나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요. 이게 굿장면 촬영하는데 사실 저는 무서웠거든요. 거의 세트장이. 근데 별아가 생일 파티하는 것 같다고 막 초도 켜놓고 음식도 많고 하니까 자기 생일인 것 같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우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수한 한마디에 저는 다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네요.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은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배우님들이 혼신의 연기를 다해 주셨는데 작품의 분위기와는 별개로 지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배우분들 호흡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께 캐스팅 비하인드 그리고 배우분들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캐스팅 비하인드에 대해서는 일단 윤세아 배우님은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 제 한참 후배지만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 때 약간 불법이긴 하지만 혈의누라는 작품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지만 이게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티켓을 구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배우님을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워낙 많은 훌륭한 작품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 성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이 성이는 되게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품을 수 있는 배우님들을 보다 윤세아 배우님을 다시 떠올리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전달드리고 부탁드리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 벼라로 가면 이 벼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션을 통해서 만나 보게 됐는데 처음에 이 벼라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 아역이 하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또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이 아이에게 어떤 그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일단 기본적으로 좀 거절하시는 분들이 일단 오디션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찾고 찾아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던 와중에 이 벼라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그 소중한 선물 같은 존재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근데 벼라는 되게 그 똑똑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대화를 할 때 되게 이 친구는 어른처럼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 아이라는 걸 그렇게 인지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권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밥이 되어라, 그 작품과 그 이후에 대도시 사랑법에서 이제 작품을 통해서 많이 눈여겨 보고 있었고 이 수림이란 캐릭터는 그 선인인지 악인인지 이게 헷갈리는 좀 그런 캐릭터가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얼굴을 또 이 권혁 배우가 가지고 있어서 함께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세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감독님과의 호흡이나 우리 다른 두 배우들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너무 의지됐고 믿음이 갔고 워낙 정확하신 분이라서 그리고 서로 인정이 너무 빨라서 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즐겁게 작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벼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벼라의 엄마로 벼라 뒷바라지하고 벼라만 바라보면서 벼라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제 삶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너무 친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날도 춥기도 했고 많이 끌어당겨서 같이 담요 덮고 꽁냥꽁냥 장난치면서 재미있게 촬영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빨리 친해진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그게 영화에 잘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벼라? 나 너무 강요하는 거 죄송합니다. 같이 할 때요? 안 봐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 같이 연기할 때? 엄마랑 어땠는지 촬영하면서. 엄마인 윤세아 배우님과 연기할 때 어땠는지? 네. 제가 영화를 많이 안 봐가지고 처음 뵀는데, 네, 처음 뵀는데 되게 평소에는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는데 진짜 촬영 들어갈 때마다 되게 진지하게 잘해주셔서 진짜 진지하게 잘해주셔서 괜한 질문을 잘해주셔서 진지하게 잘해줬어? 네, 그래가지고 저도 자동으로 몰입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다. 진지하게 잘해주셔서 금방 또 몰입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네, 해줬습니다. 그 윤세아 배우가 이제 그 벼라랑 그 현장에도 항상 붙어 있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윤세아 배우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제가 사실 범접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그 둘이서 이 모녀 사이가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되게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하려고 딱 그 현장에 올라가면 까먹어요. 그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한 번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도 끊임없이 꽁냥꽁냥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혁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속의 명장면을 꼽는다면 어떤 장면일지 한 장면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근데 영화를 아직 못 봐가지고 네. 근데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저는 마지막 장면이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좀 이따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마지막 장면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추후에 이어질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꼭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벼라 배우님은 명장면이거나 아니면 명장면일 것 같다 이런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굿장면이 제일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굿으로 인해서 악을 빼내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장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임했던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세아 배우님 명장면을 꼽아주신다면요? 저도 굿장면을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의 깨달음의 장면도 놓지 않은. 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깨달음의 장면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본 우리들은 지금 다 알고 있죠. 그 깨달음의 장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이 꼽는 명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네, 저도 그 구슬 얘기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 묘령의 여인과 성희가 이렇게 마주 보는 그 밤 장면에서 좀 그 장면이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흡족해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영화 개봉하게 됐는데 소감과 또 이 작품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관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개봉 소감 그리고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찍고 개봉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후반 작업할 때까지 모든 제작진 배우들이 관객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준비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한 만큼 더 오늘이 좀 많이 떨려요, 사실. 예, 많이 떨리고, 네, 극장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9월 10일 전국 CGV 네, 홈캠입니다. 네, 정말 열심히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뻔하지 않은 공포 영화로 많은 분들께 이야기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되게 열심히 서로 열심히 하셔서 되게 재밌고 무섭게 봐주세요. 정답이네요. 재밌고 무섭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원래 잠을 진짜 잘 자는 편인데 요새 너무 꿀잠 자고 있다가 어제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기자분들 만날 생각에 많이 설렜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공포 영화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의 사랑이 저희 영화에 정말 많이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엄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어떨까 관객 여러분들께 또 그런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재밌게 무섭게 아직 덥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좀 더위 식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여름 더위가 가을까지도 쭉 이어진다는 얘기도 참 많은데 더위 피하러 딴 데 갈 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CGV로 오셔서 어머님 모시고 오셔서 가족과 함께 이 서늘한 이 공포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의 이 관객들을 향한 메시지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영화 홈캠의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분께서는 잠시 무대 밖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장례를 정리한 후에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무대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 배우님부터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대 가운데로 서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좌측을 향해 시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
네. 제 시선을 정면으로 옮겨서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손을 들고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선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 그려주고 계신데요. 정면을 보고도 우리 하트 좀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양한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무대 밖으로 잠시 이동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보적인 연기를 통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절정의 긴장감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윤세아 배우님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시선 왼쪽부터 옮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시선 정면을 향해 보여주시고요. 아, 우리 배우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네. 이번엔 네. 네, 하트 사랑스러움을 성희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이 지금 네, 보여드리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모습 감사합니다. 네, 다시 무대 밖으로 잠시만 이동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강렬한 빙의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새로운 천재 아역의 탄생을 보여준 윤별하 배우님을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별아 배우님 시선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향해 한번 건네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 가운데 쪽 카메라를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역시 손을 들어주시고 네, 볼하트 너무 사랑스러운 하트 한 번만 더 그려주세요. 네, 너무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 오른쪽을 향해서도 네, 조금 더 오른쪽 조명의 왼쪽이죠. 네, 좋습니다. 네, 너무나 귀여운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배우 세 분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윤세아 배우님 또 권혁 배우님 나오셔서 세 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다 같이 시선 왼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가볍게 손인사를 건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면을 향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 한 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세 분이 함께 하트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마저도 꽁냥꽁냥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별아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제야 완벽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 오른쪽을 향해 조금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손인사 한번 건네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모시고 전체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왼쪽 한번 시선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영화와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건네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을 향해 한번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K하트 한번 건네볼까요? 우리 손가락 하트, K하트로 관객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시선 살짝 옮겨주시고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인사 한번 건네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면을 향해서 파이팅 포즈 한번 취하면서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화 홈캠을 외칠 테니까요.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께서는 파이팅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영화 홈캠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영화